안녕하세요. 신혜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레이첼 서스만 지음, 김승진 옮김의 나무의 말입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2000살이 넘은 나무가 알려준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표지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사진이 굉장히 좋은데요. 레이첼 서스만이 사진을 찍는 작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10년 동안 이 레이첼 서스만이 남극과 그린란드, 사막 등을 다니면서 2000살이 넘은 나무들을 만나러 다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그 나무를 연구했던 과학자의 이야기를 담거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식물뿐만 아니라 기록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좀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대부분은 그곳에 있는 식물원을 먼저 살펴보고 자연사박물관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곳들을 먼저 방문을 하는데요. 또 뭐 국립공원도 가보고요. 근데 여기서는 더 좀 경이로운 것이 이분이 지구에 살고 있는 2000살이 넘은 생명체를 다 만나러 다녔다는 것이 좀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기록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각각의 식물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맨 앞쪽에 이 식물의 나이와 살고 있는 위치, 그리고 별명 같은 학술적으로 부르는 이름, 학명이 소개가 되어 있는 건데요. 별명 같은 경우는 이 나무들이 워낙 그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동네의 분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는 거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물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요, 파머 참나무라고 하는 그 꼭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파머 참나무의 나이는 13,000살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13,000살의 나무를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나이가 굉장하다는 것이 독특하고요. 여기서 한 줄을 읽어보면 적어도 13,000살 정도 되었고 어쩌면 그보다 2배 이상 더 되었을 수도 있다. 이 나무종은 에드워드 파머가 발견했고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그래서 파머 참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에 관심이 갔던 이유는 사실 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가분이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는 분인데 사실 그 13,000살이라고 하면 전 세계 큰 나무들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덤불처럼 가시가 있고 호랑가시 잎처럼 반질반질한 잎에 가시가 또 나 있는데요.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참나무들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흥미가 먼저 갔습니다. 참나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참나무라고 하면 굉장히 가까운 식물로 여겨지지만 참나무라는 종이 없습니다. 참나무는 참나무 속이라고 하는 어떤 그룹에 있는 모든 종들을 통틀어서 그냥 참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참나무라는 종은 없어요. 여기에서 이 파머 참나무의 학명이 쿠에르쿠스 팔머리인데요. 그래서 참나무들을 부를 때 쿠에르쿠스 뭐뭐뭐, 쿠에르쿠스 뭐뭐뭐 하는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으면 모두 참나무 종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참나무로 가장 가깝게 잘 알고 있는 식물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잎이 굉장히 큰 떡갈나무입니다. 떡갈나무도 참나무 종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작으면서 가장자리의 물결 무늬가 좀 더 곡선이 아니라 조금 더 뾰족한 그런 거는 신갈나무도 있고요. 더 뾰족한 졸참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갈참나무도 있고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도 있습니다. 참나무류를 살펴보면 모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식물들이죠. 그래서 특히나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참나무라고 하면 이런 잎들을 떠올리시는데요.
이런 나무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은 도토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화렵성, 그러니까 잎이 넓고 낙엽 화렵성인 거죠. 잎이 떨어지면서 잎이 넓은 이런 참나무류를 구별할 때는 이렇게 잎이 있고 밑에 있는 잎자루가 짧은지 긴지, 그리고 가장자리에 이 잎의 톱니가 어떤 모양인지, 떡갈나무처럼 둥글둥글한 것도 있고 조금 더 뾰족한 것도 있고 칩 모양인 것도 있고 기준으로 식물 종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산에서 도토리를 주우면 이 도토리만으로는 무슨 종의 도토리인지 알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제일 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가 있을 때 이게 털모자를 쓰고 있는지 털모자가 아닌 이렇게 매끈한 모자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을 크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참나무에 대한 설명들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편인데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낙엽 화렵성인 참나무 말고 다른 나무들이 더 친근하실 거예요. 똑같이 참나무 속에 속하는데 가시나무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가시나무, 북가시나무, 개가시나무, 이렇게 가시나무라고 붙어 있는데 동백잎처럼 잎이 반질반질하고 사계절 내내 잎이 떨어지지 않는 늘 푸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참나무 속에 속하기 때문에 도토리가 열립니다. 제가 이 남쪽, 특히 완도나 해남 이런 쪽을 여행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많은 분들이 산에 등산에 가서 가을에 도토리를 줍기에 굉장히 바빴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남쪽에서 가시나무류 밑에도 도토리가 똑같이 생기고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의 아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똑같이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줍지 않으실까? 전라도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도토리 묵을 많이 안 드시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를 먹을 수 있는 종과 먹을 수 없는 종들이 있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요. 특히나 이 파머 참나무를 봤을 때 이 사진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참나무류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 도토리를 우리나라 도토리 묵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그 남쪽 전라도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가시나무류의 도토리도 도토리 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파머 참나무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미있는 것은 도토리 묵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음식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도토리를 먹는 걸 좀 신기하게 여겨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도 먹는다라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런 기억들이 떠오른 이유는 저희 집 바로 옆에 가로수가 이런 잎이 달린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서 많이 심고 있는 참나무류인데요. 이게 미국 참나무 또는 루브라 참나무, 대왕 참나무 등으로 외국 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 참나무 밑에 당연히 얘도 참나무 속 식물이기 때문에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도토리를 다 주워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도토리인지 모르고 그냥 주워 가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이 종으로 도토리 묵을 만들어 드신 분은 없어서 괜찮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어떤 그 산에 있는 것들을 주워 가거나 길에 있는 것들을 주워 가는 것들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여행을 가서 거기에 그 체리 나무가 있었어요, 길에. 그래서 체리가 굉장히 많이 열려서 빨갛게 엄청나게 익어서 가지가 꺾여질 정도로 있었는데 영국 분들이 아무도 그 체리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체리를 따먹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저걸 꼭 뜯어 먹어야 되니? 그냥 열려 있어도 예쁘잖아.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도토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좀 더 그런 여유와 도심에 살고 있는 동물들, 산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외국종 도토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 먹어도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그것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르장송과 샤를로트 포부의 보타니스트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식물로 억새와 갈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도서관 많이 사랑해주세요.